강아지가 제일 부리는 것 같아요.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 너무 좋아요. 어쨌든 오늘도 이제 해고록을 받았는데 이제 대표님하고 좀 언성을 높였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자로 살면서 언성 높일 일이 많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항상 어려움 속에 있고 결정이 해야 될 게 있고 또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실제로 나의 어려움은 남들은 모르니까 이 부분은 또 잘 알려야 되고 또 타인의 어떤 어려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각자의 압박을 우리가 인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사실 잘하면 진짜 좋죠.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커뮤니케이션을 내가 직장인인데 개발자인데 커뮤니케이션 잘한다 그럼 어떤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질문이 저한테로 와요. 그래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냥 개발 문제도 해결되고 맞아. 기술 문제도 해결되고 인간관계도 해결되고 팀원 간의 팀워크도 해결되고 보고 문제도 해결되고 회사의 화합에도 해결되고 그냥 능력자가 되는 거죠. 맞아. 진짜 그런 우두머리? 그러니까 팀장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리더? 음. 리더가 되시는 자질을 진짜 같이 받아. 맞아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면은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커뮤니케이션이라 안 부르고 포킹이라 부르고 싶어요. 이게 공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입장도 회사가 반영이 돼야 되고, 맞아. 그러니까 억지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 현실을 우리 세상을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문학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 생각이 주입이 되고 적용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스타트업에 있으면 진짜 똑똑한 사람들 거의 다 모여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다 모여 있고, 그리고 엄청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들도 다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돈 욕심의 끝판이 이 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어설픈 거 가지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포장도 해야 되고 또 그걸 또 만들어내는 과정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괴롭단 말이죠. 왜냐면 내 마음도 몰라주고 맞죠. 시간도 안 주고 막 일주일 만에 뭐 계속 뭘 해달라 그러고 이게 까보면 일주일 만에 될 일도 아니고 그러면 계속 속으로 혼자 분노해 있고 근데 이것도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이게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일에는 대화로 풀 여지가 존재한다는 걸 인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막장이 아니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내가 먼저 해보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뚫었지만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없으니 일단 넘어가고 뭐 가겠습니다라든지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웃복싱을 하시는 분인지 인파이팅을 하는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만 하시는 분인지 대화를 듣지 않는 사람인지 이기성이 엄청 강한 사람인지 손실회피 평형이 엄청 강한 사람인지 아니면 가정사가 안 좋으신 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내가 이끌어야 돼요. 은근슬쩍 넛질해야 돼. 그래서 천천히 오랜 시간 넛질하는 것도 있고 단기간 빨리 깨부셔서 인지를 부여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다 써요. 그러니까 사람 봐가면서 쓰시죠. 네, 회사 방향도 살릴 방향을 먼저 생각해요. 회사가 이렇게 가면은 결국 망한다라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조건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은근히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은근히 나쁜 짓을 못하게 해요. 은근히 연구하게 만들고 내 대표적인 게 그거죠. 어떤 일을 시키면 이거는 급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저는 그거 미리 해놔야 된다 그러죠. 맞아요. 나중에 이게 되고 나면 이건 무조건 넣어달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려면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그냥 대화를 잘하는 뿐만 아니라 이 진짜 전체를 읽고 상대방도 파악하고 그리고 지금 이 회사의 상황도 파악하고 그리고 내가 개발적으로 어디까지 내가 뭐 주세 단계를 볼 수 있는지 다 합쳐져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내가 수준이 높다 그러고 네. 어떤 사람은 수준이 낮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걸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개발을 잘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고요. 커뮤니케이션 수준을 보고 상대 수준을 판단해요. 각자가 잘하는 건 다 따로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건 우리 직군이 다 디자이너도 있고 뭐 영업도 있고 기획자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개발만 우리가 뛰어나다고 해서 개발자들끼리 실력이지 이 제품을 만드는 큰 조직은 각자 잘하는 부분은 따로 있고 네, 맞아요.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겨야 될 때 저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봐요. 그러니까 인내함이 있는가? 상황을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잘 피력하면서 자기 생각도 잘 죽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사람이 더 높은 수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사실은 영업적 마인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가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영업 마인드가 없어서거든요. 맞아요. 너무 영업 마인드 있으면 티가 나긴 해요. 그래도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게 좋죠. 그래서 근데 영업 마인드인데도 영업만 위해서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질도 채워가면서 다른 사람의 인지도 부여하고 상황을 좋게 이끌어나는 되게 우리 이걸 이제 세 글자로 리더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하고 리더십하고는 거의 동일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뛰어나야 돼요. 아는 것도 많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리더십 뛰어나고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사람의 공통점을 찾았더니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야망이 있거나 사명이 있어서 꼭 거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나를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야망이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목적인 사람은 다 감정적이에요. 그냥 내 성깔 그대로 드러내고 짜증나는 거 얼굴 표정 그대로 태도가 그대로 그 사람의 모습이 되는 기분이 태도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직원들을 만약에 뽑는다고 하면은 가능한 야망 있는 사람을 뽑고 싶어요. 그러니까 야망 있는 사람은 좋은 지혜를 배우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기 전에는 악의 길을 가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야망은 있는데 그렇게 막 이기적으로 살고 남의 걸 뺏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많이 배웠지만은 그 사람들이 나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걸 익히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이 그 길밖에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이 나는 줄 모르는 거예요. 안 가봤기 때문에. 그게 죽으러 가는 길이거든요. 제가 빨리 죽으러 간다 얘기하는데 야망 있는 사람은 빨리 죽어요. 빨리 죽으러 가요. 근데 좋은 길, 좋은 방향. 매일 성실하게 매일 쌓아가고 본질이 쌓여서 내 능력이 뛰어나짐으로 인해서 다른 일들이 가벼워지는 상황. 그러니까 남들이 못하는 건 나한테는 쉬운 일상이 되는 그 시점에서 엄청 그 자유함을 느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좋은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일단은 태도가 좋아요. 그리고 또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 태도가 좋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안 이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뚫기가. 그래서 제가 항상 놀리는 포지션의 사람들이 있어요. 2인자 포지션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2인자 포지션의 사람들은 왜 저렇게 2인자 포지션을 잡을까? 영어 마인드가 있거든요. 2인자는 대표의 갑질도 케어하고 회사의 어려움도 본인이 다 흡수해가지고 케어하면서 이 조직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근데 보상은 대표가 다 가지는데도 혼자서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2인자 포지션 잡겠냐는 거예요. 리스크 지기 싫어요? 리스크 지기 싫은 게 아니고 두려워서 못 져서 그게 아니고 그게 얼마나 아픈 줄 알기 때문에. 똑똑하지. 그렇죠. 똑똑한 진짜 사람. 제일 똑똑한 그렇죠. 사람이구나.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그냥 어떤 본질적으로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 소셜 해피 편향이 많은 사람들이 2인자 포지션 잡는 게 아니고 큰일 나는 걸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이 그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막 빚에 허덕이고 집에 빨간 딱지 붙고 그러면 가족들한테 이혼당하고 이런 어떤 리스크를 나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굴 그렇죠. 잘 될 만한 사람, 저렇게 빨간 딱지 붙을 짓만 하는 사람들 밑에 이 사람들은 또 조증이 심해가지고 앞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처투성이에요. 주변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대표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럼 중간에 이 완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야 직원들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도 사실 알아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입장을 알아야 왜 저렇게 하는 줄 아는 거예요. 대표님들이 왜 리스크를 졌을 때 사람이 기분이 달라진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내가 직접 넣은 거랑 그냥 가상 계좌로 하는 거랑 실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알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실전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실전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다 감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장은 너무 벅찬 거지. 그래서 사실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움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감정 없이 내가 이런 부분이 힘들고 이런 부분 문제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상대방의 감정이 쏟아져 나와도 다 받아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때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아무튼 마감을 하면은 누가 와가지고 좀 방송이 사고가 났네. 방송도 아닌데. 마감해주세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커뮤니케이션 요즘 많이 개발자로 살면서 저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많이 늦은 것 같거든요. 제가요? 예전보다. 아, 그죠. 예전보다 예전에 진짜 너무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죠. 아예 없으니까 문제가 탈이 많이 생기지 않았어요. 아, 그죠. 아,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보는 방향이랑 회사가 보는 방향이 어쨌든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왜냐면 저는 또 제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고 그냥 그러니까 그거를 죽여야 되죠. 나를 죽여야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나를 죽여야 되는데 또 넛지는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어렵고 아직.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솔직히 저는 말단 직원이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내가 해도 되나? 난 말단 직원인데 위에 누군가가 있고 그리고 그 어쨌든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C레벨이랑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데 C레벨은 저랑 안 하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말단 직원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어느 정도 중책을 가지고 뭔가 저한테 바로 커뮤니케이션 오면 할 마음이 있는데 솔직히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전 제 말단 직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될까?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소극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돌입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이 동료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왜 얘기하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직장 생활이 괴로운 이유는 사람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나르시시스트가 있고 에고이스트가 있는 것처럼 어떤 일 하나를 두고 어떤 사람은 일을 안 하려고 회피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일을 막 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들고 공경에 처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있어야 이걸 풀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한쪽으로 쏠린 거를 막는다든지. 네. 근데 동료들 레벨에서도 C레벨이 아닌 동료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불행한 이유는 커뮤니케이션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say no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say no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계속 그 사람의 감정을 생각 안 하고 계속 일을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조직을 이끌 때 가장 유념한 게 뭐냐면은 몰리는 걸 방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기억해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항상 우선순위를 뒀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마감을 쳐야 될 때는 다 같이 모여서 한다. 네.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 왜 주냐면은 전부 다 제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라고 했지만 막상 그 입장이 되면은 쫄리죠. 그렇죠, 고통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옆에 사람은 그냥 구경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같이 하게끔 판을 깔아야죠. 미리 깔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리더 역할이 뭐야? 맞아. 그러니까 이것도 동료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동료끼리도 이 상황을 이해하면은 제가 이걸 맡겠지만 어려움 있을 때는 좀 다 같이 해주시면 맞아요.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회사의 일이니까 제가 지금 두세 가지를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제가 하겠습니다. 대신에 기간이 짧아지거나 내일까지 마감을 하거나 하루 만에 마감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일을 분담해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뭘 하든 간에.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되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쟤는 될 놈이다. 쟤한테 뭘 맡겨야 이게 된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거 가지고 사람들은 다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회의 시간에 한마디 하는 거 보고 적극성을 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 새끼 저러다가 큰일 날 텐데? 이런 생각도 많이 한단 말이야. 전부 다 우리 회의할 때 순수하게 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전부 다 이제 내 고통과 어떤 이걸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데 있을 때 책임감 있는 모습, 이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책임감 있게 다 받은 다음에 다 재분배하면 돼요. 또 그러니까 그게 된다라는 거죠. 받으면 다 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회피하는 성향이라든지 엉망으로 만든 성향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의 시간에 말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보면은 저는 다 알아요. 저 사람들 왜 말 안 하는지, 왜 입 밖으로 뱉으면 어떻게 돼요? 책임져야 되죠. 그래서 해피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기 생존성은 유리할 수 있어요. 큰 기업은 티가 안 나면, 그러니까 인원이 많을수록 그 해피 성향이 좋은 정치예요. 티가 안 나니까, 공격받을 게 덜하니까. 그렇지만 자기 인생도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 한국의 제일 최악의 문화가 그러니까 반만 가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만 하면 된다는데 그거 진짜 망친 일이거든요. 맞아요. 가만히 있으면 반은 간다. 맞아요. 그 대기업 행동 아니지? 대기업의 썩은 문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은 결국 자기가 주도해야 되는 타이밍에서 내 인생의 어떤 티핑 포인트, 내가 인생을 주도해야 되는 시점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유도 선수인데 아니면 뭐 태권도 선수인데 검은 띠까지 올라와줘야 내가 무언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빨간 띠로 계속 머물러 있는다든지 노란 띠로 계속 머물러서 10년이 흘러가고 20년이 흘러가면 결국 후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매일 태권도를 하는 사람이 빨리 검은 띠가 돼서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기술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실력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때는 법적인 책임도 져야 돼요. 나중에 그러면 내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도 모르고 남이 다 해줬잖아요. 그래서 대기업 그 개발 관리자들이 좀 무능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스타트업 와가지고 리딩을 하기 시작한 순간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이 고통이 뭔지도 모르고 어려움이 있으면 풀어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게 엉망진창인 거예요. 잘못 가고 있으면 그거 잘못 가고 있어 해가지고 코드를 리팩토링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한 번씩 하잖아요. 잘 안 하지만. 아니 근데 많이 그게 진짜 그 처방전이잖아요. 응. 왜냐면 저희 그 일렉트론 할 때도 다 동의해 주시고 뒤에서 진짜 솔직히 많이 잡아주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좀 되는 거거든요. 한 번씩 실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그래서 리더한테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믿어도 되겠다. 이런 게 생기고. 맞아요. 그러니까 무능력한 리더는 리더가 아니죠. 맞아요. 근데 그게 사람이 뛰어나서 그게 아니고 그 과거에 네. 강도 높은 삶을 얼마큼 살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님 맞으시잖아요. 과거에 강도 높은 삶을 산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리더가 그래서 많이 없다. 그러니까 리더가 없다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뛰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일을 다 갖고 오면 내가 너무 벅차잖아요. 맞아. 그럼 갖고 와서 재분배를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커뮤니케이션. 맞아요. 그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죠. 근데 커뮤니케이션 할 때 부드러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무조건 감정이 분리돼 있어야 돼요. 근데 연장? 괜찮아요. 뭐지? 연정님 해요. 박님으로 할게요. 정님 어때요? 그냥 얘기해요. 연장님 같은 경우는 커뮤니케이션 어때요? 컴퓨터? 네. 어떠냐고요? 네. 어떤 그러니까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뭐 동료들이 많이는 없었지만 그러니까 이게 연장님이 오래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연장님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도 했냐면 연장님이 많은 문제를 보겠구나. 일을 만약에 계속 하게 된다면 이렇게 그런 회사 집단에서 왜냐면 뭔가가 어렵거나 하면 연장님을 찾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다시 생각해보면 연장님이 좀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뭔가 말을 걸기가 쉽고 그리고 뭔가 말을 걸어줬을 때
내 문제처럼 좀 생각해주고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연정님은. 감사하네요. 맞아요. 대변을 다 했는데 본인은 어떻게 느끼는지. 그러니까 그래서 연정님도 그런 걸 좀 느끼세요. 커뮤니케이션. 네, 그러니까 상황관계 말고도 이런 그 동료관계에서 아 내가 조금 많이 질문을 받는 편인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부드러워야 된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그건 모르겠고 네. 노력은 많이 하죠. 부드러우려고. 그쵸.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또 왜냐면 그 질문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포지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연정님 얘기하면은 제가 또 짤없이 얘기하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약한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아니 게 동료관계에서는 괜찮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연정님 스타일은 한쪽으로 그 치우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랑 맞는 사람과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 무리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가 있는 존재지만 회사는 대다수가 악한 사람이에요. 8대 2예요. 그러면 2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연정님의 장점은 일단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잘 뚫어내고 그리고 설명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되게 말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적으로 보면은 아주 괜찮아요. 최고의 사람이에요. 근데 커뮤니케이션 실력을 늘려야 돼요. 아까 영업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영업 마인드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데미지가 오거나 자기를 갖다 무시한다든지 이런 형태. 그러니까 원래 기본 커뮤니케이션 상대가 깔아 누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서 그 사람 다시 눌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안 돼요. 상대가 누르면 이리고 뭐고 바로 눌려서 그냥 그 물 묻은 잎사귀처럼 돼요. 그러면서도 엮고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일은 되게 하는 좋은 동료죠. 그러니까 어쩌면 동료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저는 왜 연정이 얘기했냐면 뭔가 말을 걸 때 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저도 부드럽게 얘기를 하게 되고 야, 저는 좀 사람 타는 것 같긴 하거든요.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러니까 세게 나온다? 저도 세게 가고 좀 부드럽게 나온다? 그럼 저도 부드럽게 가는 편인데 그걸 비교했을 때 그 부드러움과 센 걸 비교했을 때 당연히 저도 부드러운 사람이랑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길 원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아 연장님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편하다. 이게 연장님 스타일인 걸 수도 있고 저랑 연장님 오래 봤으니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뭔가 비교했을 때 부드러운 사람이 좋다라는 결론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얘기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내 가까이에 온유한 사람이 있으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편하다니까요. 근데 강도 그러니까 그래서 연정님 좋아요. 네 맞아요. 근데 강한 포인트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옆에 있으면 온유한 편이잖아요. 근데 강할 때 또 무지하게 강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조직 전체에서 제가 제일 강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제가 제일 심하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근데 거예요. 그 강함이 상대방 기분을 나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싸가지 없게 강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찍어 누를 땐 찍어 눌러야 돼. 그러니까 상대가 우리 조직 전체를 무시한다든지 네. 우리 프로젝트를 망하게 하는 어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모두가 정신병에 걸리게 만든다면은 그때는 스탑을 시켜줘야 돼요. 잠시만요. 그것까지는 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 나름 다들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가 행복하려고 일을 하는 거지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조직은 아니고요. 대신에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재분배하겠습니다라고 상대가 막 난리칠 때 막아주는 사람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마음만 우울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강해야 되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잘한다는 거는 강함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했잖아요. 커뮤니케이션 못하는 편에 든다고요. 근데 결론은 어쨌든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결론은 강선의 탈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한데 강해야 될 때 그러니까 강해야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방향이 잘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약해버리면 방향이 안 가져요. 반대로 갈 가능성도 있고 미움이 더 가득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약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은 상대는 나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인격 모독을 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격 모독은 내가 허용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 모욕 안 당하게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아무리 착하고 잘하면 상대가 나한테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세상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자가 그 사슴 잡아먹듯이 다 희생양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의 피해자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잘하고 어떤 온유한 사람이다. 이건 엄청난 메리트예요. 근데 물같이 해야 돼. 물이 컵에 담기면은 컵 모양이고 이런 것처럼 내가 항상 스폰지 같으면서도 칼같이 강해야 돼요. 저 사람 믿고 갈 수 있게끔. 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 사람 뚫어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려움만 직면하면 깨갱거리면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강하게 거절할 거 거절하고 할 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내만 거린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동료들 입장에서 우리는 착한 사람이고 저 사람들 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편파적으로 돼서 서로 미움이 더 커져서 결국은 나중에 서로 비난하다가 총질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내가 그 중앙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총질 나한테 해. 내가 부드럽게 양쪽에 다 전달할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최고의 리더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게 직원들은 이 임원들의 생각을 이해 못해요. 근데 임원들도 직원들을 괴롭힐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임원들이 무지해서 직원들 괴롭히는 거거든요. 왜? 내가 고통받고 있으니까. 내가 고통받고 있는데 저기 막 하하호하고 막 케이크 먹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 나는 당장 월급이 내일 줄 월급이 없어가지고 지금 은행 막 돌아다니면서 돈 빌리고 있는데 잠을 못 잔 일주일이 지났는데 저기는 그냥 뭐 돈 안 주면 말지 하고 막 비난하고 회사 고소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그러니까 그런 조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망해갈 때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만큼 뭐냐면 직원들은 임원들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의 고통을 이해해야 따라가는 입장에서 이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런 게 있어요. 그 미용실 같은 데서 미용하는데 직원으로 있다가 미용실 이제 사장님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 자기 자영업은 다 자기 가게 차리려고 배우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장이 되고 나니까 원래 친구였던 직원들끼리 또 적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임대료도 내고 뭐도 하고. 맞아. 리스크를 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돈을 주는 입장이 되면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걸 다 무시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가장 무지한 대표가 하는 게 뭐냐면 내부 얘기를 안 듣고 외부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 어린 얘기를 안 듣고 외부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내 입장에서 다 판단해야 돼요. 아, 저 사람 교만해서 내 얘기가 안 들어가겠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교만한 시기가 있고 좌절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대부분 좌절할 때 얘기를 잘 듣습니다. 귀가 쫙 열리거든요. 그러면 좌절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 미리 다 어느 정도 해놔야 돼요. 귀가 안 들릴 때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 하잖아요. 제가 항상 막 저한테 막 이거 막 얘기해 주세요 뭐 하잖아요. 그럼 내가 얘기 딱 하잖아요. 아직 귀가 안 열렸어. 귀가 열려야 말을 할 수가 있어.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야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수많은 기술이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생존 기술이 다 다르고 개발자 입장, 기획자 입장,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다 달라요. 개발자들은 지금은 좀 달라지긴 했는데 내가 나가서 풀이라도 하지 뭐 이게 깔려 있어가지고 진짜 막장으로 개발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기획이나 이런 데는 이제 워낙 시험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못 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상황. 그렇죠. 상황과 내 역할이 갖고 있는 직군이 잘 나갈 때, 안 나갈 때 이것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는 결국 잘 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축구 경기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리그에서 이겨서 올라가기 위함인 거지. 맞아요. 그냥 나만 살자고 나만 버티자고 하면 뛰어난 커뮤니케이션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좋은 전략이 나오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단합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기술들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근데 경험이 없으면 이 풀어가는 방법이 없죠. 근데 개발자들이 훨씬 더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막히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개발을 하다 보면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나가는 연습이 커뮤니케이션을 풀어가는 거랑 네.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항상 대화로 풀 수 있다는 거를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진실을 얘기하면 시간 확보가 돼요. 근데 감춰버린 순간 어떻게 된다? 이거 문제가 있어요. 아래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거 런칭할 수 없어. 그럼 이때 진실을 얘기해야만 시간을 확보하게 돼 있어요. 진실을 말하면 기분 나빠지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약한 사람들은 감추어서 도망가는 결과가 나와. 아까 말했죠. 리그에서 이기기 위함이지. 프로리그네. 그렇죠. 프로리그에서 지거나 패배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상대가 아무리 내려 찍어도 예를 들면 내일까지 꼭 하세요. 뭐 하세요. 뭐 이렇게 하세요. 아니 우리 회사 망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했어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당장 하루를 밤샌다고 해서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내부의 데미지를 받으면 더 어려움이 있고 일주일이 더 걸리더라도 이거는 풀어나가야 되는 거지 그냥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해야 되면 저희가 시도는 해보겠는데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멘트는 날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시간 내내 혼나고 와가지고 뒤에서 회사 썩었다 뭐 했다 이건 뭐냐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풀어나가는 사람은 강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온유해야 돼요. 누구에게나 강한 사람한테도 온유해야 되고 약한 사람한테도 온유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지배적인 포지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배적인 잘 따르는 것도 지배적인 포지션이거든요. 이걸 난 두 글자로 섬김이라고 부르는데 이 서비스는 다 섬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는 신용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회사가 엉망이 되고 당연하죠. 망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진인사 대천명이고 내가 그 동료들과 화목하고 네. 적을 안 만들고 또 회사 자체가 잘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면 새로운 길에 가서도 또 거기서부터 또 성장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은 진짜 중요한 거죠. 오셨는데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네? 마무리할게요. 커뮤니케이션을 제일 잘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다 리딩을 하고 계시잖아요. 요즘 HTML 마크업으로 내려오긴 하셨는데 요새 느끼는 게 커뮤니케이션이랑 글쓰기랑 코딩이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아까 그 얘기했어요. 아 진짜요? 네. 결국 상대방이 봐야 된다. 근데 그 상대방이 내가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결국에 남을 배려해서 하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앞에 못 들어서 하시네요. 영상 올라갈 유튜브로 거예요. 가시죠. Stay tuned.
여기까지 할게요. 네. 좋아요.